떨어졌고, 그러다 뭔가 잘못됐는지 휠체어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전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게 되었어요. 비명과 동시에 저는 감각 없는 다리를 끌어가며 앞으로 나아갔고, 내 맘대로 하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에 뼛속 깊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가버렸지만 그래도 곁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건만 제 곁을 영영 떠난 것처럼 오질 않더라고요. 제게 돌아왔던 건 그녀가 아닌 바로 이혼설이었습니다. 저를 보기도 싫었던지 아내는, 그 여자는 제게 전화로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나 당신하고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하려고. 솔직히 당신 딸이 그렇게 된 거 내가 그렇게 되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고일 뿐이었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딸이 그렇게 된 거 불쌍해서 나름 받아주려 했더니만 피해망상에 아주 끝도 없어 정말. 이젠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려고. 당신 그렇게 끔찍하게 위하는 아들도 줄 테니까 이혼이나 해줘.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고 유책 배우자인 만큼 이혼 소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평생 내 곁에 족쇄처럼 묶어두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내와 갈라지게 되었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었던 건지, 나가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시온이를 몰래 만나는 건지,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제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판국에 5살 아들까지 챙기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밥 먹이는 것부터 씻기는 거, 재우는 것까지 예전 같았으면 별 어려움 없이 척척 해나갈 일이었는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내 아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참으며 웃고는 버텼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말을 못했는데 결국은 머지않아 다 아시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한많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우리 그냥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영아야. 어차피 네 마누라는 떠났고 사고는 이미 일어났어.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가 없고 너만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는다. 그러지 말고 우리 손주 보고 기운 내거라.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 덕분에 나만 바라보는 아들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 울음을 쏟아내었으며, 아빠가 울고 있으니 겁에 질려온 아들을 껴안고는 우리 식구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굴 탓한다 한들 어차피 제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를 악물고 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활 훈련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전문적인 재활의학 교수님께 진단을 받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훈련을 함으로써 제 다리의 힘을 길러 나갔습니다. 잘 되는 날은 기뻤고 뜻대로 잘 안 됐던 날은 좌절했던, 그렇게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버리고 나간 누구와는 달리 우리 식구들은 절 이해해 주었지요. 그 여자는 계속 제가 이혼을 안 해주자 아들 핑계를 대며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맘때쯤 이 여자가 아예 작정을 한 건지 만날 때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진심을 다해 빌며 이혼을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돈이며 뭐며 원하는 대로 줄게. 제발 이혼만 해줘. 나 시훈이 아이 가진 이상 반드시 결혼해야 돼. 내가 시훈이 붙들려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혼 안 돼서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고 라며 발을 동동 굴렀는데, 제 대답은 절대 이혼 못 해준다는 걸로 한결같았죠. 아주 광기를 부리고 갔을 때 참다 못한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면 네가 했던 모든 행동을 공개하고 운영하는 병원 문 닫고 펜션 운영하시는 네 부모님까지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제 다리 치료에 이 악물고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내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거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노력이 헛된 게 아니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리의 감각이 아주 조금씩 찾아들기 시작했고, 이를 곁에서 본 가족들은 기적이라며 절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도 기쁜 나머지 희망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훈련에 몰입해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기특한 우리 아들.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거야. 우리 이대로 쭉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해보자. 고맙다 정말. 라고 어머니께서 우셨고,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간 세간의 눈이 무서워 제가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에게 뒤늦게서야 다시 손을 내밀었죠.
제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던지 저를 위해 손을 잡아줄 지인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두 제 걱정을 했던 터라 정말 미안했죠. 특히나 제가 다니던 회사는 워낙 가족 같은 곳이어서 그랬던지 제가 몸을 회복하고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자 옛 회사 동료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모여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더러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성실한 친구라고 치켜세워 주시면서 다시 회사로 나와 일할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한 뒤 간만에 출근할 생각에 들떠 회사에 다시 제출할 이런저런 서류들을 떼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제 등본을 뗀 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왜 제가 모르는 아이가 제 밑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돌이켜보니 아내가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찾아왔을 무렵 배가 불러있던 것이 떠올라 혹시 그 뱃속 아이가 태어나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에 호적에 올렸나 싶었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싶었고 이제야 그 여자와의 악연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병원을 정리하고 떠났더라고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싶어 지방에 있는 처가 어른들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를 문전박대하며 왼수 모두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저를 향한 원망이 빗발처럼 꽂혀 나오는데 가만 보니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된 건데 앞길이 창창한 의사였던 내 딸이 저 녀석 때문에 인생 망치고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우리 딸이 당했던 고통 저 녀석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라고 하는데 똑같이 당해야 한다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도대체 아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건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연이어 문전박대를 당하니 마지막으로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로 아내가 죽지 못해 사랑했던 치명적인 파렴치한 인간 시훈이. 그 자식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목발을 짚고 다니는지라 장시간 무리하면 버겁기는 했습니다. 저는 쉬엄쉬엄 몸을 살펴가며 시훈이의 근황을 알고 있는 동창들에게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훈이 걔 얼마 전에 이혼하고 완전 어린 대학생이랑 결혼했던데 몰랐어? 지금 아마 병원 정리하고 둘이 미국으로 유학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학? 시훈이가 그럼 다른 여자랑 결혼한 거야? 시훈이 걔 바람기 때문에 지 부인하고 이혼한 뒤 여러 여자 껄떡댔잖아. 너한테는 조심스럽긴 한데 그중 네 와이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었냐? 그 결혼식 네 와이프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다. 워낙 바람둥이였던 시훈이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 아이까지 갖고 있었던 와이프였던 것 같은데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혼을 제때 안 해준 것 때문에 결국은 팽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생아인 아이까지 안고 간 상태에서 결혼식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깽판을 쳤다고 하는데 그냥 난리가 아니라 진짜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아내답게 해냈다더군요. 자칫 예식장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다는데 차마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들까지 와서 고소당하고 급기야는 정신치료를 위해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주변에서도 아내의 병적인 시훈이에 대한 집착이 질릴 만큼 질렸던지라 아무도 찾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훈이 역시 그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모두 잃고 손가락질 당하다 도저히 한국에서 얼굴 들고 자신이 없었던지 유학을 핑계로 지 새 아내와 떠났다고 합니다. 시훈이의 새 아내도 빼도 박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미 결혼 당시 배부른 상태에서 드레스를 입었던지라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시훈이랑 함께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자니 뻔뻔한 시훈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지 새끼를 거둘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내는 모성애로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제때 이혼을 안 해줘서 되갚아주려 했던 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아이의 행방을 찾아보니 옛 처갓집 식구들이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다시 한번 찾아가야만 했고 저 혼자는 상대하기 역부족이라 저희 부모님까지 동반해서 펜션을 찾아가 지긋지긋한 악연의 대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를 탓하며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져 몸으로 육탄전까지 벌였지만 결국 모두가 자식을 위하는 부모 마음을 서로가 이해했던지라 아무 의미도 없고 소득도 없는 싸움이 되었지요. 장인어른께서
먼저 주저앉으신 채 펑펑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우리 딸 지금 제대로 사위를 배신한 그 벌 받고 있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미안해요. 나도 사위가 우리 딸에 비해 눈이 차지 않아서 의사 사위 보려고 딸의 버러지만도 못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부메랑처럼 다가와 딸이 저 지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딸 공황장애에다 의심병, 대인기피증, 불안함에 치료받고 있어요. 약물이 없으면 발작도 하고 심한 우울증에 부모 가슴에 대못박을 못된 생각까지 해서 당분간 계속 치료받아야 해요. 저희 딸 환자이니 이제 더 이상 모두 관두고 의미 없는 싸움은 그만합시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도 착잡한 듯 이어 받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악연을 진작 끝냈으면 모두가 나았을 것을. 분명 저희 아들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아들도 힘들게 받았습니다. 물론 고통의 이유는 다르지만 더 이상 그걸로 문제 삼진 않겠습니다. 다만 악연은 확실히 여기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겨우 절망해서 일어섰는데 더 이상은 며느리의 일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말뜻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모님께서는 그걸 도저히 용납 못하시겠던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절대 우린 이혼 못해줘요. 저대로 내 딸 인생 끝나게 할 수 없어요. 자네, 아이는 어떻게든 호적에서 정리해 우리가 키우든 딴 데 보내든 할 테니 내 딸은 버리지 말게. 그래도 우리 손주 엄마인데 제발 아들을 생각해서 아량을 베풀어주게 부탁하네. 라며 무리한 부탁을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랑곳 않고 한서린 마음으로 그 부탁을 쳐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펜션 거실 바닥에서 아기의 옷에 붙은 머리카락을 집어들어 챙긴 후 쓰러져 있는 장모님을 말로 들여밟았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이시군요. 그래도 연이 있어 마무리를 좋게 하려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보니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면 호적에서 뺄 수 있고 그걸로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니 굳이 며느리의 이혼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 여태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위자료도 다 청구할 테니 그리 아세요. 그걸로 우리 손주 잘 키울 테니 너무 아까워 마시고요. 저 이혼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군요. 다들 가자. 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후 저를 앞세우며 그 펜션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처가집 식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를 호적에서 뺐고 그걸 통해 순조롭게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보상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챙겼죠. 하지만 양육비까지는 아내의 상황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치료 후에 지급되도록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로 부모님과 아들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그 장본인, 진짜로 제대로 된 철퇴를 받아야 할 사람은 시온이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어떻게든 받게끔 하려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기에 기껏해야 아이 아빠인 걸로 잡아 위자료나 받게 되었습니다. 처가집 식구들도 지금 아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며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자기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겠지요. 하늘은 있으니 반드시 그럴 거라 믿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배신의 씨앗이 자라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똑히 확인했고 저 역시 남은 인생 잘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비록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며 본인 일을 반성하며 열심히 치료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아내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아들이 엄마인 만큼 잘 치료받고 나와 새로운 삶 살길 바랍니다. 제 곁에도 부모님과 아들이 있었듯